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6차 시 진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세 분들 누군지 잘 알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그리고 에디슨입니다. 위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은 개인의 의지와 야심에 의해 완성됩니다. 초인적인 두뇌를 타고난 게 아니라 호기심이나 치열한 관찰력, 걷잡을 수 없는 상상력이 천재성을 키우게 됩니다. 다빈치는 그림, 음악, 수학 등에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라틴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체계적인 독서를 시작했으며 난 어떤 방해물에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로 독서에 몰입합니다. 레오나르도의 독서법은 독서 목록을 만들고 책을 읽은 후에는 새로운 지식들을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하고 원전을 그대로 베껴 쓰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책 속의 중요한 내용을 되새기기 위해 늘 깊은 사색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지닌 창의성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기억력, 불성실한 태도 등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교사의 평가처럼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응아로 불리었고 중학교 때는 나쁜 기억력과 산만한 태도로 학급의 문제아로 취급당했죠. 어머니는 너는 너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라며 아들을 격려하였고 아버지는 고전 문학을 읽어주며 아인슈타인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인문 고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13살 때 유클리드의 기하학, 14살 때 칸트의 순수 비판 이성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으며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독서법은 핵심만 간추린 독서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필요한 부분을 취하는 방법을 갖게 됩니다. 올림피아 아카데미 등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는 열렬한 독서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만의 독특한 독서 방법은 천재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한 호기심으로 당시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에디슨도 학교 성적은 최하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넌 멍텅구리구나. 라는 비난을 받고 어린 에디슨은 학교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짜여진 주입식 교육이 어린 에디슨의 꿈을 망치게 된 거죠. 에디슨은 집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읽어준 책은 역사, 세계사, 위인전, 셰익스피어 작품 등 다양했습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디트로이트 도서관을 자주 찾았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읽게 됩니다. 인문학 독서에 심취하면서 철학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많은 발명품들에 대한 아이디어 영감들을 얻게 됩니다. 위 세 분의 공통점은 인류 역사에 창의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 난독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모두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업적을 남겼죠. 세 분 모두 독서광이었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세 분 천재의 독서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나 천재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 독서예요. 세종대왕은 백독 백습, 즉 100번 읽고 100번 쓰면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기 위한 독서를 했어요. 영조는 독서는 다독이 최고다 라며 일찍이 소학을 100번 넘게 읽었고 눈을 감고 암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책의 각 구절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천재성은 오로지 독서로 인해 얻어진 것이라고 고백했는데요. 많은 책들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치를 터득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필사입니다. 로저 베이컨은 원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원전과 관련된 학문을 전부 이해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어요. 천재들은 자신이 읽은 부분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필사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에요.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치기보다는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방법이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매일 새벽마다 고전을 몇 쪽씩 베껴 쓰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책 내용 중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초서하도록 해라 라고 자녀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책을 읽고 밑줄 긋고 베껴 쓰고 글을 쓰면서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재들의 독서법을 살펴봤습니다. 위분들은 평범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읽으라고 시켜서 읽나요? 독서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금 통장에 적금하듯 독서해야 합니다. 진로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 독서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과 독서 습관, 짜투리 독서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첫 번째, 경험을 확대시켜 줍니다.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 주며 공간과 시간을 무한정으로 확대하여 대리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와 지식 획득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문화, 사물과 우주의 질서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를 얻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 성장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외부 환경에 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독서 습관 관련 내용들은 포털 사이트나 관련 책들 속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설명할게요. 처음 독서를 할 때는 관심 분야의 책을 가볍게 읽으면서 독서를 시작하면 됩니다. 독서를 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의 책을 먼저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독서는 매일 일정 시간의 독서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독서할 때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주변에 방해될 요소들을 모두 철저하게 제거하고 1시간 정도 몰입해서 독서해야 합니다. 책을 읽었으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독서 노트,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가까운 도서관도 자주 방문해서 요즘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읽고 싶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격증과 같은 스펙이 아니라 하루 5분, 한 페이지부터 독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짜투리 시간 독서 방법을 살펴볼게요. 하루에 한쪽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주말에 몰아서 200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하루 한 페이지씩 꾸준히 몇 년을 거쳐서 읽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들을 찾아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완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책을 읽다 보면 완독하는 경우도 있고 읽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독서해야 합니다. 공원에서, 친구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서, 지하철 안에서 등등 시간 나면 핸드폰 속으로 빠지지 말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독서는 조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짜투리 시간 매일매일 독서하는 습관 속에서 삶이 바뀝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발달해 더 효율적인 경로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독서를 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로를 밟아 정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서는 뇌 기능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 브로카 영역은 말하기 기관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합니다. 측두엽 베르니케 영역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영역입니다. 측두엽 각회 영역은 시각으로 받아들인 문자의 개념을 융합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정엽은 언어, 연산, 공간 지각 기능이 있습니다. 후두 측두 영역은 속독과 관련된 지각 기능입니다. 우측 손에는 감정 조절 기능과 언어 인지 기능이 있는 영역입니다. 독서는 글과 문맥을 읽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뇌가 활성화되는 작업이 독서라고 할 수 있답니다. 독서는 뇌 기능 전체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서하면서 하루하루 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1년은 지나야 뭔가 변한 것 같고 3년 이상이 지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멈춘 순간 정체되거나 몰락하게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1만 시간 동안 투자해 보세요. 1만 시간 동안 집중 독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서는
편식 독서가 아니라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듯 독서해야 합니다. 독서로 학력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미래 꿈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